아리스토텔레스 실체론. 그의 사상은 플라톤과 대조적으로 사물의 본질이 개체에 내재한다는 실체론이 핵심을 이룬다. 사물의 본질은 그 사물을 떠나 존재하지 않는다. 플라톤이 이상주의적이고 신비적, 초월적인 데 비해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은 자유주의적이고 경험적, 현실적이었으며 관찰과 분석을 중요시했다. 모든 사물은 진료와 형상의 관계로서 단계가 지어진다. 최하급의 것은 순수한 진료로서 물질이고 최상급의 것은 순수한 형상으로서의 신이다. 실체는 형상과 진료의 결합이며 진료와 형상은 서로 분리될 수 없다. 진료는 형상을 이루게 될 가능태이며 형상은 진료가 목적을 삼아 실현시켜 나갈 현실태이다. 모든 존재는 형상을 향해 그 가능성을 실현해 나감으로써 존재의 의미를 갖는다. 모든 개체는 가능태에서 현실태로 발전하는 과정 중에 있으며 결코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이를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적 세계관이라 한다. 동물이나 인간은 그 내부에 자신이 실현해 나가야 할 목적 또는 고유의 현상을 간직하고 있고 이것을 실현해 나감으로써 스스로의 존재의 의미를 갖는다. 이렇게 볼 때 인간은 자기 존재의 고유한 본성을 실현함으로써 존재의 의의를 가질 수 있다. 교육은 바로 이와 같은 인간의 본성을 실현시키는 자기 실현의 과정이다. 영혼론. 인간의 영혼을 식물적인 것과 동물적인 것, 이성적인 것의 세 가지로 나누어서 인간의 본성을 설명했다. 인간의 영혼의 요소 중 최하위의 것은 식물적 부분으로 영양 섭취와 번식의 기능에 관여하는 것이고 동물적 부분은 그보다 한 단계 높은 것으로 감각과 욕구, 운동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다. 이성적 부분은 최상위의 것으로 인간에게만 있는 고유한 기능이다. 따라서 인간의 존재의 의의는 이성을 실현하는 데 있다. 또한 인간의 최고의 목적으로 추구하는 행복은 이성의 실현을 통해 얻을 수 있다고 보았다. 교육사상. 아리스토텔레스는 교육의 궁극적 목적을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인간의 육성에 두고 있으며 행복을 최고의 선이라 보았다. 행복을 실천하기 위해 이성적 삶을 요구하는데 이성적 생활은 과학과 철학을 통한 이성의 훈련을 통해 가능하다고 보았다. 따라서 이성적 인간의 형성은 교육을 통해 실현해야 할 목적이다. 행복이란 무엇인가? 그는 인간이 이성적 생활을 하는 것이 행복이라 보았지만 인간에게는 이성만 있는 것이 아니라 동물적인 면도 있으므로 정신 속에 포함되어 있는 비이성적인 부분을 어떻게 이성적인 부분으로 조절하느냐는 것이 행복을 결정짓는 것이다. 그는 이러한 것을 덕이라 하였고 중용의 덕을 가장 강조했다. 이러한 덕과 이성적 생활, 행복은 어떻게 획득되는가? 그에 의하면 이러한 것들은 오랜 시간과 연습, 경험에 의한 교육을 통해 획득되는 것이다. 따라서 교육은 개인의 과제이면서도 국가의 과업으로 강조되었으며 국가가 교육을 통제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플라톤과 마찬가지로 교육을 정치술의 일종으로 보았고 교육은 도시국가의 제도를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생각했다. 교육 과정. 국가는 국민들이 유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육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기 위해 국가는 우생학적 배려로서 결혼에 간섭한다. 남자는 30세에서 50세 사이에, 여자는 18세에서 40세 사이에 결혼하여 자녀를 낳게 한다. 교육에 관한 아리스토텔레스의 견해는 다음과 같은 말에 간략하게 잘 나타나 있다. 첫째로 인간에게 있어서 본성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은 이성이며 따라서 시민의 출생과 도덕적 훈육은 그 목적을 위하여 계획되고 통제되어야 한다. 둘째로 육체와 영혼이 둘인 것과 마찬가지로 영혼에도 이성적인 부분과 비이성적인 부분이라는 두 개의 부분이 있으며 그 감각에 상응하여 이성과 욕망이라는 두 가지 상태가 있다. 그리고 육체가 그 생성의 순서로 보아 영혼에 앞서는 것과 마찬가지로 비이성적인 것은 이성적인 것에 앞선다. 그러므로 육체를 돌보는 일은 영혼을 돌보는 일에 앞서야 하며 이 후자의 일과 더불어 욕망의 훈련이 시작된다. 그러나 욕망의 훈련은 반드시 이성의 발달을 위한 것이어야 하며 육체를 돌보는 일은 영혼을 돌보는 일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이것을 다시 정리하자면 개인의 발달은 세 단계로 구분되어 일어난다고 말할 수 있다. 즉, 가주로 신체적인 성장이 이루어지는 시기, 나, 영혼의 비이성적 부분, 욕망 또는 열정이 두드러지는 시기, 그리고 다, 이성의 우위에 의하여 성장의 과정 전체의 의미가 명백히 드러나는 시기가 그것이다. 이 세 단계에 상응하여 교육의 3대 영역이 있다. 즉 첫째로 신체의 교육과 둘째로 인격의 교육,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력의 교육이 그것이다. 정치학에서의 교육에 관한 설명은 분명히 이 순서에 따르고 있는 듯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아마 원본의 마지막 부분이 유실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이 각 영역에 관한 설명은 중도에서 갑자기 끝나버리고 만다. 교육의 단계는 다음에 3단계로 이루어진다. 초등교육, 신체 발육 단계. 6세까지 어린이는 가정에서 교육하다가 6세에 이르면 국가에서 교육을 맡으며 양친도 책임을 분담한다. 6세에서 10세에는 좋은 품성과 신체 발달에 초점을 두어 읽기, 쓰기, 세마기, 음악, 체조 등을 가르친다. 중등교육은 정서훈련, 습관 형성 단계. 10세에서 20세에는 사과, 산수, 기하, 천문, 음악과 시, 문법, 수사학, 문학, 지리 등을 가르친다. 교육의 둘째 영역은 인격의 훈련으로서 이것은 습관을 형성시켜주는 일을 가리킨다.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하면 교육에는 자연과 습관과 이성이라는 3가지 요소가 있으며 그 중에서 습관은 이성보다 먼저 형성되어야 한다. 그 이유는 욕망은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지만 사고와 이성은 나이가 들어서야 나타나는 데 있다. 그런데 욕망 그 자체는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다. 플라톤의 견해를 따르는 사람들은 영혼을 이성적인 부분과 비이성적인 부분으로 나누고 앞의 것은 선이요 뒤의 것은 악이라고 불렀지만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런 식으로 양자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에 찬성하지 않았다. 욕망은 어떤 점에서는 비이성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하여 지성의 통제에 의하여 이성적인 것으로 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비이성적인 것은 아니다. 따라서 선이나 악은 욕망 그 자체의 속성이 아니라 욕망에 가해지는 훈련, 다시 말하면 둘째 단계의 교육에서 형성되는 습관 여하에 달려있다. 올바른 훈련을 받지 못한 영혼은 욕망의 만족이나 좌절에 따라오는 쾌락과 고통의 노예가 되어 그릇된 길로 빠지기 쉽다. 인격이 훌륭한가 아닌가는 쾌락이나 고통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쾌락은 우리로 하여금 악을 행하도록 하며 고통은 선을 행하지 못하도록 한다. 플라톤이 말한 바와 같이 쾌락과 고통을 각각 올바른 경우에 느끼도록 하는 훈련을 아주 어릴 때부터 받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것 이외에 따로 진정한 교육은 없다. 이와 같이 쾌락과 고통의 대상을 올바르게 선택하도록 하는 습관의 훈련 방법을 아리스토텔레스는 주로 음악에서 찾고 있다. 음악은 오락이 되기도 하고 고상한 여가 활동이 되기도 하고 정신을 도야하기도 하는 등 여러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교육에 있어서의 음악의 기능은 이 마지막 정신의 도야에 있다. 고등학교, 이성적 훈련. 20세가 되면 최고 수준의 교육으로 심리학, 정치학, 윤리학, 생물학, 철학 등을 가르친다. 교육의 목적으로는 첫 번째 시민 양성. 첫째로 교육은 훌륭한 시민을 양성함으로써 국가의 복지를 보장한다는 긴박한 실제적 목적을 가지고 있다.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하면 인간의 행복은 영혼이 그 고유한 덕의 형식에 맞게 활동하는 상태를 가리킨다. 인간의 고유한 덕, 욕망을 가졌다는 점에는 다른 동물과 다를 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을 다른 동물과 구별되게 하는 인간 고유의 덕은 사회적 관계 속에서 사회적 관계를 통하여 성취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교육은 인간 개개인의 행복을 위해서나 국가의 행복을 위해서나 시민으로서의 실제적 의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한 사람을 길러내지 않으면 안 된다. 인간이 욕망을 억제하고 절제와 용기와 관용을 갖춘 정의로운 사람이 되도록 교육받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훌륭한 시민의 삶을 사는 데에는 이성의 통제를 받지 않는 욕망이나 열정은 들어설 자리가 없다. 관조적 삶. 그러나 둘째론 비록 훌륭한 시민을 길러내는 것이 교육자의 중요한 목적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유일의 목적 또는 최상의 목적은 아니다. 이성이 하는 일이 단순히 욕망이나 열정을 억제한다는 소극적인 것에 그치는 것은 아니다. 이성은 영혼의 비이성적인 부분을 억제하는 것과 무관하게 인간을 신적인 경지로 이끌어 올린다는 그 자체의 순수하고 적극적인 활동을 수행한다. 모든 피조물 중에서 오직 인간만이 자기 자신의 이익보다 더 높은 선을 생각할 수 있으며 이 점에서 인간은 일상의 실제적 삶에서 완전한 만족을 찾을 수 없다. 신과 마찬가지로 인간은 사변적인 삶을 향유할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플라톤이 말한 바와 같이 시간을 초월한 관조자가 될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인간은 과학을 할 수 있으며 지력의 도움으로 우주의 법칙을 관통할 수 있다. 인간은 문학과 예술을 할 수 있으며 자신의 작품을 만들어내고 다른 사람의 작품을 즐길 수 있다. 인간은 종교를 가질 수 있으며 신을 통하여 만물의 형상을 볼 수 있다. 물론 인간이 그 모든 가능성을 완벽하게 실현한 절정에 도달하는 것은 특별한 경우에나 있을 수 있다. 사변적인 삶을 완전히 누리는 것은 오직 신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러나 인간이 신의 경지에 도달할 때 비로소 완전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이렇게 볼 때 교육자는 특정한 국가의 시민을 양성하는 것 이상의 중요한 임무를 띠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인간의 본성에 충실하게 교육하려면 교육자는 국가의 경계에 구애됨이 없이 참으로 축복받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젊은이를 준비시켜야 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한다. 우리의 삶 전체는 일과 여가, 전쟁과 평화 등 두 개의 부분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우리의 모든 행위는 유용한 것과 고상한 것의 두 가지로 구분되어 있다. 이 두 가지 종류의 행위 중에서 어느 쪽을 선택하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영혼의 고귀한 부분과 비천한 부분, 그리고 그 각각의 활동 중에서 어느 쪽을 더 좋아하는가에 따라 결정되기 마련이다. 만약 우리가 전쟁을 선택한다면 그것은 평화를 위한 것이어야 하며, 일을 선택한다면 그것은 여가를 위한 것이어야 하며, 유용한 것을 선택한다면 그것은 고상한 것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아이건 그 밖에 어떤 나이의 사람이건 간에 교육을 받아야 할 사람들을 교육할 때 우리가 목적으로 삼아야 할 것은 바로 그것이다. 요컨대 교육의 최고의 목적은 여가를 올바르게 누리도록 준비시키는 것. 다시 말하여 일상의 실제적 문제를 다소간 해결하고 난 뒤에 영혼이 신의 모습을 보고 거기서 최상의 행복을 맛볼 수 있도록 보장하는 데 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이 마지막 말은 참으로 놀라운 결론이며 특히 히랍의 삶이 기초로 하고 있던 근본 원리에 어긋난다는 점에서 더욱 놀라운 결론이다. 플라톤은 적어도 소수의 지배계층은 시민의 의무를 수행하는 것 이상으로 선의 이데아에서 각자 자기 마음속에 이상국가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였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주장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면서 그것을 모든 사람에게 적용시켰다. 즉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영혼의 고귀한 부분은 특정한 국가의 삶을 벗어난 곳에서 그리고 오직 그곳에서만 완전한 민족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발견은 단순히 시민을 기르는 교육에서부터 모든 인간적인 것을 포괄하는 보다 넓은 교육으로의 전환을 지시한다. 특징으로는 아리스토텔레스의 교육이론은 도덕적 습관의 훈련과 이성적 능력의 개발에 초점을 두고 있다. 리케이온이라는 대학을 설립하여 이를 소요학교라 한다. 주로 제자들과 숲속을 거니며 대화로 교육하였다. 국가주의적, 귀족주의적 교육을 주장하였고 여성 교육에 대해서는 무시하였다. 자유교육의 이념을 이론화하였다. 그에 의하면 이성을 훈련하기 위해서는 지식을 추구해야 하며 실용적인 목적을 떠나 오직 진리 자체를 목적으로 추구해야 한다고 보았다. 이것이 자유인이 지식을 추구하는 방식이며 이렇게 함으로써 인간은 무지, 오류, 편견에서 해방되어 자유롭게 된다. 지식 교육을 통한 이성의 훈련과 실현을 강조한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해 자유교육의 이념이 확립된 것이다.